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자, 매일 살펴보는 HLB 그룹주입니다. 자, 오늘도 제법 떨어지고 있죠. HLB가 2%, 3%대, HLB 생명력이 3%대.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떨어지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꽤 실망하고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공매도 관한 부분이 좀 만만치 않죠. 공매도가 지금 계속 두 자릿수가 나오고 있는데, 공매도 세력들이 어떤 회사의 펀더멘털이나 이런 것보다는 역시 기법으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죠. HLB가 공매도도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12%대, 11%대, 9%대 나오고 있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공매도도 어제 11%다가 다시 크게 제법 늘었습니다. 대단한 공매도 세력들이죠. 이 투자 대매의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상거래일제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 지금 장 중이라 오늘 수능 때문에 특히 좀 늦게 출발했죠. 1시간 정도. 그래서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데 HLB나 HLB 생명과학이 약간은 외국인들 매도세가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노젠 나노코어 박사에 관한 지지부진한 이런 이슈들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특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어요. 셀트리온처럼 이렇게 그 코로나 치료제가 유럽 승인을 받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전혀 올라가지 못하고 밀리고 있죠. 역시 공매도 세력들이 참 대단하다는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어쨌건 항상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HLB를 단기 단타로 이렇게 짧게 들어간 게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은 이제는 좀 관망해야 되는 시장이 되죠. 특히 어제 미국 시장이 밀렸는데, 저는 참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좀 괘씸한 게, 뭐 제가 괘씸하다고 시장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미국 시장이 올라갈 때도 우리나라 주식들이 게임, 메타버스, NFT를 관련하고는 빼고는 전혀 못 올라가지고 있고,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 우리나라가 덩달아 떨어지는, 그러니까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땐 못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54%, 코스닥이 0.34% 정도 밀리고 있고요. 인플레 우려 속에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는 얘기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인플레 우려가 좀 심하고 지금 독일에서 일단 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이 관이 하나 있는데 이 가스관에 대한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지금 EU하고 러시아의 갈등이 좀 심하죠. 벨라루스의 난민 사태 이런 걸로 심한데 그럼으로 인해서 또 이 에너지 대란이 에너지 가격이 다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인플레가 더 가속화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건 화이자 모크사의 이런 어떤 이슈로 인해서도 사실 백신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은데 HLB나 HLB 생명과학, HLB 제약, 네스사이언스, 지트리비엔트, HLB 파워까지 많이들 밀리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 월봉에서 장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줘야 되는 5개월 선과 이식께서 저번 달에 깼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추세가 무너져 있고 특히 중기적으로 반드시 깨지 않아야 될 이 20주선을 깨므로 인해서 제법 크게 무너졌고 돌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금요일상 저번 주에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더 위험해져요. 저번 주에 저점이 38,000원대가 되는데 이 38,000원대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HLB가 반드시 옆으로 가는 구간이 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간 조정이 구간이 필요한데 언제 했냐면 11월 12일 날 최고 항상된 저점이 38,000원이에요. 즉 반드시 옆으로 가기 위해선 이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격이 전혀 모여지지 않고 있어요. 이격이 모여지려면 21선 맞고 떨어지고 잠깐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반등해주고 이렇게 이격을 깔끔하게 모여줘야 되는데 아직 추세가 전체적으로 우하향이고 가장 걱정이 되는 건 결국 공매도죠. 공매도의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HLB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다른 종목들도 잘 반등해 주다가 지금 하락 전환을 심하게 해놓은 상태인데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지수죠. 물론 지수에 반해서 내 종목만 잘 올라간다? 자, 그럴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수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하고 있고 자, 코닥 시장도 역시 외국인들이 매도가 하고 있습니다. 코닥 시장은 그나마 기간이 조금 받쳐주긴 하는데 코닥 시간은 외인 기간 양쪽의 매도세가 좀 심하게 나오고 있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주봉에서 또는 일봉에서라도 이 1065포인트가 이 변곡점이 이 상단이 되는데 박스권 항상 저 근처만 갔다 오면 하고 떨어지죠. 1040포인트 그쳐갔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자, 일봉에서도 역시 이 앞전에 있는 매물대 여기서 어제 음봉이 떨어졌고 오늘 5일선까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지부진하죠. 주봉에서는 어제 5주선을 돌파해줘서 추세가 살아날 수 있었는데 다시 장중 밀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라 조금 위험한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거나 HLB나 HLB 생명과학, 특히 HLB 생명과학은 월봉에서 봤을 때 앞전에 중요하게 깨지 않은 변곡점 자리가 있는데 지금 이 자리를 계속 깨고 내려오고 있어요. 자, 이 자리를 이렇게 심하게 깨고 내려오면 보통 우리가 각오해야 될 가격이 11,800원에서 12,000원까지는 HLB 생명과학이 밑으로 열려 있는 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 대응할 때 지금 바로 이렇게 제가 매수하지 말라고 그랬죠. 바로 매수하는 것보다 추세를 완벽하게 전환해 주는 게 중요한데 추세가 전환이 되기 위해선 자 21선 돌파 안착 이격이 보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까지는 어쨌거나 좀 충분히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HLB 제약도 보면 장기적으로 깨지 않아야 될 월봉에서 20개선으로 다시 밀려지고 있죠. 20개선의 가격이 14,300원대가 되기 때문에 이 14,300원대를 깰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주봉에서도 보면 저번 주에 저점을 이어파고 내려오고 있고 추세 전환을 해줘야 되는 5선 돌파 안착이 필요한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역시나 아직도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굉장히 강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옆으로 가는 게 중요한데 아직 최저점 14,200원대는 절대 이탈하면 안 되고요. 이걸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더 크게 깨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넥스사이언스는 일단 이 MSCI 편입 호재로 인해서 잠깐 올랐는데 자 전체적으로 아직 월봉의 추세는 우하향 중에 일단 기술적 반등일지 몰라도 10개월선을 지켜주고 있지. 이거 깨면 다시 무너지죠. 주봉에서 보면 5선 돌파 안착이 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순간 급등하면 항상 이렇게 5선까지 갈 수는 있는데 이런 자리들을 회복해주지 못하면 다시 밀려지는 거고 추세가 우하향하다 이렇게 반등하다 하향하다 반등하다 이렇게 될 수는 있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추세가 이렇게 5주선을 돌파해주는 이런 공간이 필요해요. 따라서 이렇게 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에서는 21선 돌파 시도 실패하고 어쨌거나 이쪽에서 추세 짧게 턴을 해놨기 때문에 5일선 같은 걸 기준으로 대응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HLB 테라피utics로 바뀐 지트리비엔티죠. 이름이 이제 바뀌었는데 월봉에서 보면 아직은 지켜줘야 될 자, 이 5개월선을 잘 지켜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월봉에서 다른 종목들처럼 높지 않죠.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는 가격적으로는 저렴한 건 있죠. 그렇지만 하루의 변동폭이 5% 6%는 결코 적지 않은 프로테이지이기도 합니다. 특히 시장이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금방 1.27%까지 순간 확 밀렸는데 가끔 이렇게 심하게 출렁될 때도 있는 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죠. 자 5개월선을 기준으로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게 천만다행이고 5개월선 기준으로 가격을 대응은 맞을 것 같아요. 가격은 13,700원에서 600원대가 되고 아직은 15,000원대를 잘 유지하고 있고 주봉에서도 추세를 유지해줘야 되는 5주선이 아직은 잘 있습니다. 사실 종목들이 추세를 잘 유지하다가 이렇게 5주선 같은 걸 깨게 되면 반드시 20주선 이렇게 밑에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종목을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단기로 가져갈 것인가 장기로 가져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결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물론 월봉 높은 데 쫓아가서 이제 내동맘에서 걸렸을 때 장기로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계획을 갖고 난 장기 투자할 거야 이렇게 대응하는 게 진정한 장기 투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지금 꼭 이런 HLB 그룹주들 뿐만이 아니라 mRNA 관련해서 바이오주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개별주의주로 한두 종목 올라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들이 큰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G3BNT는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HLB4도 계속 밀리고 있죠. 사실 이 친구도 월봉에서 제가 500선 깼을 때가 추세가 깨졌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때죠. 이렇게 21년도 9월 달에 추세를 깼기 때문에 많이 밀렸고 20개월 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가격대가 1,500원대가 되기 때문에 1,600원대에서 1,500원대까지 단단히 분할 매수하고 1,500원 깨지 않는 거 확인하면 더 추가로 매수할 것 같아요. 하지만 깨게 되면 반손절로서 대응해야 되는데 꽤 많이 밀렸죠. 많이 밀렸기 때문에 월봉에서 20개월 선 같은 거 기준으로 돌아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이 거의 그 매각이 되면서 많이 올라왔다가 거의 다 토해냈는데 사실 이렇게 20개월선 기술적으로 보면 이런 자리들을 지켜주고 돌아나갈 확률이 사실은 더 큰 게 사실입니다.